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What's this now? What have happened to you? 여기 한 가족이 묶여 있습니다. It's no fun if you keep moving around. 여기 한 가족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기 한 가족의 아이가 샷건에 맞고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잔혹하게 죽게 됩니다. 가족들을 가지고 장난이라도 치듯 미물을 바라보며 괴롭힘이라도 하듯 결국 다 죽여버릴 거면서 뻘짓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엔 이 어머니도 죽겠죠. 하지만 그녀는 한 번은 발악을 내보려고 합니다. 샷건을 들고 집을 점거하는 살인마에게 겨누어 한 번에 피를 터지게 만듭니다. 우와! 가족은 잃었지만 그래도 복수는 했군요. 갑자기 리모컨을 찾는 살인마, 그리고 그 살인마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짜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이상 같은 수는 안 먹히죠. 저항 같은 건 무의미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위에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영화는 1997년 퍼니게임입니다. 제목부터가 우스운 장난이라는 뜻이니 그저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쾌락살인마가 등장하는 작품임은 눈치챌 수가 있겠지만 이 작품을 본 사람의 모두의 얼탱이를 폭발시켰던 장면이 바로 이 되감기 씬입니다. 이 작품은 밑도 끝도 없이 사이코패스 2명이 한 가정에 침입해서 세 사람을 폭력적으로 희롱하다가 모조리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서사구조가 이게 끝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고 있으면 화날 정도로 그냥 계속 괴롭히다가 죽입니다. 잠자리 날개 뜨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럴듯한 반전, 엄마의 샷건 복수를 보면서 지금까지 짜증났던 사이코패스 중 하나가 피를 칠갑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영화가 결말 부분에서만큼은 우리에게 통쾌한 부분을 선사하고 끝내는구나 라고 관객들이 싱글벙글하고 있을 때쯤 리모컨이라는 데우스엑스 마키나를 등장시켜 그냥 어떠한 개연성, 핍진성도 없이 이내가 느낀 카타르시스를 다시 내놓으라는 듯 극을 되감게 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작품이 상당히 전위적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대체 의의가 뭐냐? 너희들 작품 속에서 폭력적인 것들 보면 좋아하지? 그럼 이 약 물고 그득그득 넣어보면 어떨 것 같아? 라고 관객들을 도발하듯이 괴롭히는 영화가 바로 이 퍼니게임이란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영화고 심지어는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작중의 등장인물, 그러니까 살해 대상인 가족들을 갖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 밖에 우리까지 갖고 놀아버리는 듯한 작품인데도 평단의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신선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것이었죠. 관객을 기분 더럽게 하는 것이 주제의식에 매우 밀접하게 닿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한 창작물이라고 불린 겁니다. 잠깐 다른 작품을 이야기하죠. 직전에 리뷰했던 캐릭터 특집의 서두,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스즈미야 하루이의 울 2기에 나오는 엔들리스 에이트라는 에피소드는 일종의 타임루프물로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스즈미야 하루이가 자신의 여름방학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이유로 여름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다시 여름방학을 반복하게 되는 스즈미야 하루이의 무의식이 초래한 문제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사소하고도 유쾌한 찐빠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하루이의 주변 인물들은 서서히 자신이 같은 날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나가토 유키는 거의 정신이 붕괴될 수준으로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뭐 어찌되었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방학 숙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줘서 여름방학을 끝내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니메이션화되면서 엔들리스 에이트라는 이름에 맞춰서인지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8번 영속 방영을 했어요. 물론 디테일에서 소소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아마 작품의 의도는 하루이의 무한루프에 작품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빠지게 되어서 이것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좀 더 몰입감이 있게 만들고 싶다는 것 같았는데 퍼니게임과 달리 평가는 처참했죠. 퍼니게임도 시청자를 기분 더럽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시청자의 기분에 엿을 먹였는데 칭송을 받고 엔들리스 에이트의 방영분도 시청자에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겠다라는 의도로 시청자에게 끔찍한 기다림을 선사했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유사한데 반응이 달랐던 거죠. 어째서일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작자의 의도가 수용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고 그것이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수용자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었다면 그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조금 더 짧게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족같으라고 만들어서 족같았다면 그 제작자는 잘 만든 걸까? 이것은 굉장히 대답하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퍼니게임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엔들리스 에이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물론 영화 수용자와 애니메이션 수용자가 다르다는 문제를 들 수가 있겠죠. 영화 수용자는 끼케야 2시간 남짓의 불쾌를 겪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수용자는 8주간 그것도 2달 가까이를 불쾌한 상태로 있었으니 그 기간에 따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가 아마 꽤 주요한 차이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만약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를 지금 접해서 엔들리스 에이트를 몰아서 봤다면 어떨까요? 애니는
킥해야 20분인데 8번 반복되어봐야 160분. 영화의 러닝타임보다 약 20분 길 뿐입니다. 만약 엔들리스 에이트가 멀어서 나왔다면 이 작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뭉뚱그리고 하는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 말이죠. 퍼니게임도 관객 거지 같으라고 만들었고 엔들리스 에이트도 관객 거지 같으라고 만들었다 라고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거지 같다는 기분을 이끌어내서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퍼니게임은 픽션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이 작품의 서사구조, 상징이 이딴 것들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퍼니게임이란 영상물은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에요. 관객인 당신을 학대하는 수단이죠. 실제로 퍼니게임의 막바지에는 여주인공이 칼을 숨겨놓아서 그걸로 탈출할 듯한 냄새를 풍기다가 또 연병한 사이코패스들이 그 칼을 빼앗아서 좌절시키거든요. 근데 아까의 리모컨 씬을 이미 본 관객들은 여기서 사실 기대도 안 합니다. 또 뭔 짓을 해서 탈출 못하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퍼니게임은 픽션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작품에서의 몰입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우리는 여주인공에게 이입을 해서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무사히 풀려나길 바라지만 퍼니게임의 막바지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허탈한 분위기뿐. 퍼니게임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 픽션에서 벗어나서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객은 픽션에서 벗어나서 사고하게 되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았는가? 픽션 내부의 등장인물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나를 정말로 즐겁게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 이런 고뇌가 주제랑 연결되면서 즉 픽션에서 멀어져서 관객 스스로를 보게 만들면서 주제의식이 관객에게 전달된 것이 퍼니게임의 메타픽션적 요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반대로 엔들리스 에이트의 경우는 다르죠. 퍼니게임은 포커스를 픽션에서 현실의 관객으로 꺼내놓으면서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꽂아넣었다면 엔들리스 에이트는 현실 관객에게 포커스를 맞춰 진짜 기분 개더럽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 기분이 더러워지는 원흉인 픽션에 다시금 이입하게 만들었거든요. 퍼니게임은 한번 몰입이 깨진 이후에 영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주인공이 무슨 일을 당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애니메이션은 이 8주간의 뺑뺑이를 돌린 이후에도 주인공에게 몰입해서 하루이에게 감정을 쏟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픽션이라고 인공물이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이후에 현실에 네가 이렇게 불쾌했지? 그러니까 픽션 속에 나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다시 픽션에 몰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몰입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말이죠. 오히려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메시지보다는 감독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이라는 창작자의 의도에 집중하게 되어버립니다. 창작자가 인지되는 그 순간 픽션을 깨어져 버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퍼니게임은 애초에 픽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창작자가 나에게 메시지를 바로 매다 꽂아버리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호평에 가까웠던 것이고 엔들리스 에이트는 픽션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픽션을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깨트려서 몰입도 안되고 짜증만 나는 방향으로 읽혔기에 압도적인 불호 여론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은 라스트 오브 어스 2라는 한 3년 전에 욕을 먹었던 작품에 빗대보면 더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 역시 이런 게임이죠. 창작자인 내가 니네 기분이 거지 같으라고 디자인했으니 니네가 거지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은 의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라오어를 하는 사람들은 아하 우리 위대한 닐 드럭만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의도를 쑤셔박아 주셨으니 이제 다시 라스트 오브 어스 2라는 게임에 몰입해서 재미를 즐겨볼까? 라고 하게 될까요?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그 장면, 그러니까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조엘의 머리가 깨부서지는 장면은 본작의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만약 라오어 2의 엔딩 부분에서 조엘의 머리가 터졌다면 저는 의외로 괜찮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사는 뭐 다 들어 엎었어야만 했겠지만요. 픽션에 몰입해서 재미나게 즐긴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픽션이 인지되고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를 주목하는 방식은 제법 흔하게 사용되는 연출이기도 하거든요. 위쳐3의 엔딩에서 게롤트가 플레이어를 쳐다보듯이 말입니다. 주인공과 대적자를 왔다갔다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불쾌감을 자극하면서 몰입해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 와중에서 1편에서 몰입했던 대상을 죽여버림으로 우리에게 픽션에서 눈 돌리고 싶은 감정을 준 뒤에 이제 다시 픽션에 몰입할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게임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닐 드럭만의 의도가 유저에게 족같은 기분을 들게 하기라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펼쳐질 픽션에 주제의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몰입이 깨진 픽션은 어떤 주제도 전달해주지 못하고 그저 난잡한 글자 덩어리 비슷한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브 어스 2를 접한 사람들은 와 내 기분이 더러운 게 닐 드럭만의 의도라고? 혹시 내가 게임을 버리고 환불하는 것도 의도일까? 계속 닐 드럭만의 의도 타령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작가의 의도대로 향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서는 뭐 그리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저자라는 인간들은 모두 죽어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수용자가 풀이할 수 있는 텍스트의 무더기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죽어버린 픽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수용자의 몰입이고 그 몰입이 깨지는 것이 만약 작가의 의도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바로 직전 리뷰에서 말했지만 실제로 작가의 의도대로 몰입을 깨트리거나 혹은 수용자에게 괴이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 역시 꽤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메타픽션 작품들은 그래서 대부분 그 후반에 메타픽션적 요소를 삽입하게 되죠. 물론 이렇지 않은 예외적인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이 꽤 많은데요. 이 리뷰는 앞으로 나올 메타픽션 작품들의 일종의 타산지석에 가까운 리뷰입니다. 퍼니게임도 사실 비판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미리 오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정답에 가까운 작품들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집이 되겠네요. 오늘 리뷰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